자, 이번에는 상호이도에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형 6번 문제에 해당하고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입니다. 잘 공부하셔서 꼭 주시길 바래요. 해외 물품을 보면 이제 꼭 해외 물품은 아니지만 어댑터, 전기 전자제품의 어댑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특히 이렇게 볼트, 인풋 볼트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이제 이거 IP도 인풋이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100V부터 240까지 다 괜찮다, 어디에 꽂아도 된다 라는 거지만, 이거는 여기 아닌 다른 거에 꽂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잖아요. 220V에 이거를 꽂아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얘가 전기 전자제품은 모두 다 일종의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항인데 이게 만약에 100V에 꽂았어요. 110V에 꽂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이 전자제품에 흘러야 되는 적절한 전류, 화형 전류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5A라고 해봅시다. 5A라는 말은 결국에 얘 저항이 얼마냐면 22ohm짜리 저항을 갖고 있다는 소리죠. V는 IR이니까. 그래서 5A가 흘러서 이제 저 전자제품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220V로 늘려버리면 저항은 안 바뀌어요. 전자제품의 저항이 바뀌진 않을 거니까 똑같이 22ohm인데 이거를 220V로 바꾸면 5A 흐르던 게 갑자기 10A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저항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러다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제 폭발이나 혹은 이제 터져버리는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어서, 결국에 이렇게 허용 전류가 아닌 제품을, 아닌 볼트를 꽂아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라는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압기,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면 이런 식으로 높은 고전압에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올 때는 다시 220V로 줄여서 쓰게끔 해줍니다. 결국 높은 전압을 낮게도 만들어야 되고 낮은 전압을 다시 높게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 우리는 변압기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원리는 되게 좀 간단해요. 이 가문수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얘는 철심이고요. 철이나 구리로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거는 이제 그 도선, 가문 수를 비교해서 이제 전압이 그에 따라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문수가 1이고 이쪽 오른쪽 가문수가 4라면 볼트가 이쪽이 110V라고 했을 때 이쪽은 440V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수랑 관련이 있다. 전압 변화는 가문수 비에 비례한다. 가문수 비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달되는 에너지를 보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에너지는 보존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줬으면, 이렇게 줬으면 얘도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면, 지금 만약 여기에 L차 전류,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얼마로 할까요? 만약에 8A가 흐른다 라고 한다면, 지금 1차 전류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P는 VI 생각을 해보면 110V에다가 8A니까 총 880W, 그래서 1초에 880J를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냐면 이 880을 그대로 받을 건데, 대신 전압과 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가문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압이 440V에 해당하는 전기적의 위치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대신 전류는 2A만 흐르면 딱 880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압은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리냐면 440V 걸리지만, 이때 흐르는 전류는 2A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주의할 게, 사실 이걸 좀 더 주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주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자제품을 켜면 그때 발전소에서 우리한테 전기 에너지를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설명이냐면, 여기에 2A가 흐르니까
여기에 8A가 흘러가게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저항을 하나 더 연결했어요.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해서 똑같은 걸 또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2A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도 440V가 걸릴 테니까 1대4에서 전압은 똑같이, 그래서 또 2A가 더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880W를 또 쓰고 있다면 여기서 발전소에서 1차 전류에서 여기서 가정에서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쓰니까 더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8A였던 게 이제 얼마로 바뀔 거냐면 나중에 16A로 바뀌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줘서 결국 가정에서 이만큼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가정에서 전자제품을 클릭해서 하나씩 스위치 버튼 눌러서 전기 장치를 쓸 때마다 그때마다 발전소에서 계속해서 전기를 가정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식의 개념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번 문제 풀 때 한번 얘기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전 원리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발전소에서 지금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110kV에 0.2A로 갑자기 전압과 전류가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총 에너지는 얼마냐면 22kW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둘이 곱하면 이것도 둘이 곱하면 22kW인 건 맞아요. 둘 다 똑같은 에너지인데 에너지 공급할 때 전압을 어떻게 바꿨냐를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그래서 얼마로 바뀌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거 여기 변압기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두 코일의 가문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 22kV가 갑자기 110kV가 됐다는 건 5배가 뻥튀기 됐다는 소리니까 결국 얘가 5번 감고요. 얘는 한 번 감았을 때 이렇게 변압기가 5배 승합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래 거랑 굳이 그때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두 개 비교했던 건 이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지금 얘는 발전소에서 변선소로 보내는데 220kV일 때랑 110kV일 때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 110kV면 0.2A 걸려요. 그럼 다시 말하면 0.2A가 이런 식으로 전류 흐릅니다. 다시 말하면 송전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아무리 구리로 저항이 작은 이런 재질을 이용해서 도선을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이게 송전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저항을 갖고 있대요. 그럼 여기에 0.2A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V는 IR 하면 이게 지금 전압이 얼마가 지금 깎아먹고 있나요? 0.2A에 220V면 225이면 44V가 지금 이 저항에 걸리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저항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요만큼, P는 V 아니니까 결국 8.8W를 저항이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에너지, 여기 물론 에너지는 워낙 많겠지만 여기서 222kW지만 그 중에 8.8W는 도선에서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리고 남은 에너지가 일로 도착해요. 그래서 약간 질량이 원래 220V면 100A가 흘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에너지가 조금 날아가니까 약간 에너지가 덜 소비되고 남은 것만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20kV로 해주면 송전선에서 그러면 전류가 0.1A로 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1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걸린 전압이 얼마가 될 거냐면 22V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2.2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보다 많은 전기 에너지를 공장이나 가정으로 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 송전선에서 높은 전압을 하는 게 유리한 이유가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제 변압기 관련된 문제 하나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비교해 봤고요. 저항에서 소비 전력이 요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가 V0면 여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지금 저항이 R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V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V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일 거냐면 V는 IR이니까 I가 얼마냐면 R분의 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 P를 생각해 보면 P는 VI니까 V는 그대로 두고요. I가 요거 여기 써보면 결국 R분의 V 제곱이다. 근데 그 R분의 V 제곱이 R분의 4V 제로의 제곱이라는 건 결국 V가 2V 제로다. 이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걸린 전압이 2V 제로다. 이걸 의미하니까 V0가 2V0가 됐다는 건 가문수 B가 1대 2다. 이걸 의미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가문수는 N0가 여기가 지금 N이죠. N이 N0보다 2배. 그러니까 N이 N0보다 2배. 니은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얼마냐? 그것쯤 여기 2V0 걸렸다고 했으니까 기억도 맞는 표현 되겠죠. 만약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저항의 소비 전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수를 증가시키면 결국 얘가 만약에 1대 2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대 2가 아니라 1대 2가 아니라 1대 3이라고 해볼게요. 1대 3이면 V0였던 게 3V0가 되겠죠. 그럼 3V가 제로가 될 거니까 결국 저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는 R분의 9V0의 제곱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커진다. 이것도 맞는 말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생각해 줘야 되냐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이 이거보다 커졌다는 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원래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1대 2였다면 여기서 V0 걸어줬을 때 여기가 2V0 걸어줬고요. 그때 저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R분의 4V0의 제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얘가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1차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거를 이제 I라고 한다면 둘이 곱한 값이 이 값이 되도록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이걸 만약 1대 3으로 바꿔버리면 얘가 3V0가 되고 그건 저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쓰게 되죠. 9V0의 제곱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전압은 V0 그대로 건데 가문수가 그대로니까 대신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보내줘야 되니까 전류가 원래 것보다 더 뻥튀기 된 그러니까 이게 I1, 이게 I2라고 한다면 I2가 I1보다 더 큰 값이 1차 코일에 흐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만약에 내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써버리면 그만큼 발전소에서 많은 전류를 나한테 흘려서 에너지를 보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압기 수업 1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안 됐네. 1.2배속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공부하시고 어려운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